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내가 먹는 약이 안전한가인데요. 김영호 선생님의 그 강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이 안전하다고 하면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게 되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우분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김영호 선생님 강의 쓰셨지만 이 약은 평생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약을 이제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하더라도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에 이게 자꾸 뭔가 쌓여가지고 안 좋은 그런 부작용 아주 되게 힘든 어떤 그런 걸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당연한 그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많은 약제들이 면역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 면역 저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또한 약물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불안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가벼운 부작용, 메스꺼움, 복통, 설사, 두통, 피부 갈진, 탈모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암이나 감염, 그리고 심각한 이제 면역 저하, 또한 이제 콩팥 기능이 손상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 치명적인 부작용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부작용은 있더라도 그게 약을 바꾼다든지 끊는다든지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지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 약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빨리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그래서 지금 막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있고 염증이 지금 막 이렇게 진행이 돼서 빨리 이걸 불을 꺼줘야 되는 이런 데 쓰는 약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나더라도 이거는 계속 만성적으로 이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이제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 급한 불을 끄는 약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겠습니다. 소론도, 니스론 PD 이런 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약은 부작용이 체감건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약이죠. 그래서 빨리 쓰고 끊어야 되는 약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약제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계속 복용을 해 나가야 되는, 오랫동안 해 나가야 되는 약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해서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살로팔크 이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쓰다가 이제 안 되면 자꾸 또 재발을 하게 되면 면역 조절제라고 하죠. 이뮤란, 이뮤테라 이런 약들, 아마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약들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안 되고 또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 생물학제제, 이제 장종양 괴사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레미케이드나 이제 휴미라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제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미노살리실산의 효과는 어떤가? 이제 아스피린과 비슷합니다. 아스피린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항염증 약제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관해를 유도, 증상을 빨리 급한 불을 끄기도 하고, 그냥 끄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한 4명 중에서 한 3명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꽤 괜찮은 약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아까 앞에 이제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알려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피린 오래 복용하면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일반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을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임산부에서도 사용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고, 있다면 이제 두통, 복통, 메스꺼움,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아주 심각한 그 부작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약을 계속 또 복용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물지만은 콩팥에 이런 손상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서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로 이제 콩팥 수치를 보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뮤란, 이뮤테라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이제 면역 억제제 혹은 항대사제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항암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암제라고 해서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고용량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는 아주 낮은 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가 이 질환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면역 기능을 어느 정도 낮추는 면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효과는 그럼 어떤가요? 근데 이게 약효가 나타나는데 보통 한 2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급한 불 끄는 데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배가 막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약을로 우리가 써서 내일 바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다른 약제하고 이제 병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 한 100명 중에서 한 70명에서는 관해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 좀 두려워하는 거겠죠. 어떤 주요한 부작용이 있나요? 알레르기 반응이 한 100명에서 3명, 췌장염이 한 100명에서 3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심각한 감염, 100명에서 한 5명. 근데 이러한 심각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이게 어떻게 10,000명에서 한 15명.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암이죠. 이게 악성 림프종 임파선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도 한 10,0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게 되면 항암치료 열심히 하겠지만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도 10,000명에서 한두 명. 이게 숫자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도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념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0명, 이게 지금 깨알 같은 한 개가 사람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20개니까 요 한 개는 1,000개가 되겠, 1,000명이 되겠죠. 1,000명이고 10개니까 지금 10,00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할 사람은 여기 15명이니까 여기 딱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넓은 바다에 돌 하나 던진 정도랄까요? 자, 그러면 악성 림프종은 어떨까요? 일반인에서의 림프종 발생 위험을 보면 10,000명당 한 2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근데 아까 전에 10,000명당 4명이었죠. 그러니까 2배나 될 거라고 생각이 쉽겠지만 역시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생물학적 제제는 아시다시피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이게 이제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식물, 세균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염증성 장질환에서 개념은 이제 염증을 차단한다는 그런 물질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란 게 이게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해서 나쁜 애가 되겠는데요. 얘가 이제 여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붙으면서 염증이 막 일어나서 이걸 우리 장에 이런 그 증상과 그 궤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항체 약물을 레미케이드라는 약물에 딱 주입을 하면 이제 이런 항체가 들어가서 얘들을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잡아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못하니까 이런 차단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이게 크론병에서는 증상 완화 효과만 보았을 때는 한 4분의 3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 면에서 보면 굉장한 거죠. 자, 그럼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과민 반응, 특히 이제 주사가 약이 들어갈 때, 혈관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주입 반응이라고 그래서 뭐 화끈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피부 발진 뭐 이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감염, 신부전, 암 뭐 이런 것들 심각한 것까지 있습니다만은 뭐 제일 주 부작용을 한번 볼까요? 예, 10,000명 환자가 1년간 투여받았을 때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성 림프종이 조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 아까 2명이라고 했죠? 면역 조절제 아자티오프린 이뮤테라 쓰면은 2배, 4명. 항종양 기사인자를 쓰면은 이제 한 6명.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감염에 의한 사망도 한 10,000명에서 한 40명. 결핵은 좀 많네요. 200명.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던 척도에서 보면 그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할 위험이 40명이니까 조금 아주 넓은데 그래도 뭐 어디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환자들을 잘 조사해 보면 주로 이제 당뇨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어떤 폐 질환이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환자들한테는 뭐 위험도가 훨씬 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악성 림프종 발생 위험 역시 뭐 이게 6명 아주 크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핵은 이게 조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위잖아요. 그래서 국내 결핵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약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약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좀 심각한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드물다는 걸 알았죠. 자, 그다음 반대급부로 이게 약제를 그러면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제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염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위험도가 1년이 지나면 한 40%, 5년 지나면 거의 한 절반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진단 후 20년이 되면 거의 뭐 10명 중에 8명은 거의 수술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궤양성 대장염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진단 후 20년 이내에 한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복용 안 했을 때 오는 그것도 삶의 질도 굉장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낙상사고가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놀이 사고 한 1000명 중에 1명이고요. 항공기 사고 이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은 8,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벼락 맞을 확률도 한 13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교통사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작년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명 중에 1명, 이 중에 3분 계시면 그 중에 1명은 교통사고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할 확률도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률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냥 겁나서 걸어오신 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은 이 편리한 게 너무나 큰 거죠. 교통사고의 위험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고, 이득과 뭐 오실 때 교통사고 날 뭐 확률을 따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제 해보고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오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약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 선택도 뭐 아까 그런 부작용을 받지만은 그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질환 자체에 대한 위험도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매우 두렵지만은 아주 드문 이런 부작용, 위험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관해를 유지하는 약물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귀중하고 값지고 불안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